휴메딕스가 2025년에 두 자릿수 성장, 이걸 목표로 내걸었잖아요. 상당히 인상적인 목표인데 네, 목표 자체는 그렇죠. 상당히 공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필러 아시죠? 피부 채워주는 주사제, 이 필러 수출이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1월에 태국에서 엘라비에랑 리볼라인 허가 받았고 베트남 인허가도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네, 수출 쪽 모멘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 나아가서 중국은 내년 상반기 NMPA 허가, 또 장기적으로 보면 한 5년 뒤에는 미국 FDA 승인까지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미국은 뭐 상당히 장기적인 목표고요. 네, 그렇죠. 중동 쪽도 사우디, 요르단 이런 새로운 시장 개척도 기대되고요. 여기에 이제 뭐 화장품이나 관절염 주사제 같은 새로운 품목까지 수출이 잘 되면 목표 달성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목표가 야심차다는 건 저도 동의하는데요. 근데 당장 현실을 좀 보면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올해 2025년 1분기 실적만 봐도 그래요. 매출액이 401억 원, 영업이익 114억 원.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거든요. 1분기 실적이 좀 아쉬웠군요. 네, 원인을 좀 보면 작년 3분기부터 했던 국내 영업 조직 개편 영향이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CMO 사업, 그러니까 위탁 생산 사업 성장세가 좀 주춤했어요. 이게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CMO 쪽이요? 네, 그래서 상반기 내내 좀 국내 시장 부진이 이어지고 2분기 실적도 작년 수준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이 좀 그렇군요. 그래도 미래를 위한 그 성장 동력은 확실히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필러만 해도 그 40대에서 60대를 위한 프리미엄 라인 엘라비에가 있고 또 2030 젊은 층을 위한 리볼 라인 이렇게 딱 고객층을 나눠서 공략하더라고요. 네, 필러 라인업은 그렇게 차별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신제품 개발도 굉장히 활발해요. PDRN이라고 그 연어 DNA 추출 성분 있잖아요. 피부 재생에 쓰는 거.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걸 활용한 복합 필러는 2026년 출시 목표로 지금 임상 중이고요. 또 바디 필러, 뭐 브라질 같은 데서 몸매 관리에 관심 많으니까 수요가 늘고 있다는데 국내에서는 목주름 개선 효과 이걸 입증하려고 연구 개발 중이래요. 신제품 개발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존 사업 중에는 좀 발목을 잡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톡신, 그러니까 보툴리눔 톡신 사업 같은 경우에요. 이게 작년부터 저가 제품 공세가 심해지면서 매출이 계속 줄고 있어요. 톡신 쪽이 경쟁이 심한가 보네요. 네,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뭐 뚜렷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마케팅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효과가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저만제, 그 안약 사업도 좀 비슷해요. 작년에 건강보험 약값이 인하됐잖아요. 그 영향으로 매출 감소가 시작됐는데 올해도 이 흐름을 뒤집기는 좀 어려울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그 새로운 성장 엔진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데요. 엘라비의 니투오라고 들어보셨죠? 스킨 부스터. 피부에 직접 주사해서 영양 공급하는 거요. 네. 최근에 나온 제품이죠. 네, 이게 올해 1분기에 구임에 독점 판매 시작해서 매출 5억 원을 기록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재구매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5억 원이요? 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화장품 사업도 그래요. 국내에서는 홈쇼핑 채널을 1분기 2번에서 2분기 5번으로 늘렸고요. 작년 하반기부터는 해외 수출도 시작해서 동남아, 중동 이렇게 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CMO 사업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관절염 주사제 수출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어요. 유럽 CE 인증, 이거 유럽 하려면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CE 인증은 기본이죠. 네, 이거 이미 받았고 대만 인증에 이어서 동남아 중동 지역 허가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엘라비의 리투오 1분기 매출 5억 원은 사실 아직은 그냥 시작 단계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2분기에는 제품 홍보 때문에 뭐 심포지움이나 학회 활동 이런 것들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비용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하반기에 정말 의미 있는 매출 성장을 보여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고요. 그리고 수익성이 얼마나 좋은지도 아직은 공개가 안 됐어요. 그건 그렇죠. 미국 필러 시장 진출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직 한국 필러 회사가 미국 FDA 승인받은 전례가 없어요. 예상되는 비용만 해도 100억 원 이상이고 시간도 5년이나 걸리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거든요. 성공 가능성을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죠. 네, 쉽지는 않겠네요. 중국 시장도 그렇습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쓰고는 있지만 글쎄요. 소비 심리가 언제 회복될지 좀 불투명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부진이 올해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요.
체감 효과가 아직은 미미하다는 거죠. 중국 시장 회복이 더디긴요. 네, 그리고 CMO 사업 다각화 시도도 좋긴 한데 한계도 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절염 주사제는 휴메딕스 자체 영업인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심푼제약이나 관계사인 휴원스를 통해서 판매해야 하는 그런 구조적인 제약이 좀 있고요. 작년에 생산 능력 늘렸던 그 바이알 라인 있잖아요. 주사제 담는 작은 유리병. 그 생산 라인 가동률도 1분기에는 기대만큼 높진 않았습니다. 아, 가동률이 좀 떨어졌군요. 네, 그리고 신제품 출시가 계획보다 좀 늦어질 가능성, 이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뭐 경쟁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PDRN 복합 필러 개발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브라질 시장 겨냥한 바디 필러 허가도 애초 계획보다는 좀 늦어져서 아마 올해 하반기에나 가능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따져볼 부분들이 있네요. 그래도 저는 휴메딕스의 그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필러 수출 증가세라든지 또 엘라비의 리투오나 화장품 같은 신규 사업의 성장 잠재력 이런 걸 고려하면 2025년 두 자릿수 성장 목표 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해외 시장 개척 성과가 점점 눈에 보이고 있다는 점이 아주 긍정적이에요. 네, 물론 수출이 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추세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여전히 회복이 좀 더딘 국내 시장 상황이라든지 톡신이나 저만제 같은 기존 사업 부진, 그리고 말씀하신 엘라비의 리투오 마케팅 비용이나 미국 시장 진출 비용처럼 신규 사업에 따르는 그 비용 부담과 성공 불확실성, 이런 위험 요인들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과연 이런 위험 요소들을 다 상쇄하고 회사가 제시한 그 공격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글쎄요.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질문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휴메딕스가 이렇게 내세우는 해외 확장, 그리고 신제품이라는 이 성장 카드들이 과연 국내 시장의 어려움과 기존 사업의 부진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넘어서 2025년 목표 달성을 이끌 확실한 동력이 정말 되어줄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